이제 다르게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어떤 행위를 하셨냐면 그쪽을 불로 지진 거죠. 불로 이렇게 한자가 왔는데 그 뒤에 해당되는 게 불로 지진 듯이 상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폴 로제라는 박사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오인시 부족인 그 사람이 자골신경통이 있어서 그쪽을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자골신경통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너무 신기해서 그분이 이제 그 의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어느 부분에 뭘 놨더니 좋아졌더라. 그래서 그분이 많이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만든 게 이제 폴 로제 박사가 처음 이 침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정립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도 폴 로제 박사는 이제 프랑스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도 중국이나 이렇게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이제 이론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부분이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침들이 있는데 그럼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놀까? 왜 이렇게 잘 놀까 하고 봤더니 혹시 여기서 젓가락질 못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젓가락으로 콩 못 집으시는 분. 콩 집죠. 우리 쌀알도 집지 않나요? 젓가락으로? 잘 집으시는 분은 그다음에 침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까 폴 로제 박사가 얘기했듯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침을 잘 놓을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침을 맞아보신 분도 많이 있을 테고 한 번도 맞아보지 않으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맞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이제 총 침은 240여 개가 있고요. 한국인들 이제 애국에서는 아까 프랑스 그분처럼 이제 그쪽 애국에서는 막 지져버린다든지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한국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콩을 집을 수 있어요. 젓가락으로. 그리고 쌀알도 집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콩보다 훨씬 작은 깨도 집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이 감각이 너무너무 뛰어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정말 작죠. 근데 이 기 안에 오장육부, 태아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침을 놓는 건 다른 어떤 서양인들보다도 저희 나라가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침이 예전에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대체의학으로 인증을 받기는 했지만 많은 효과를 보지는 못했대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정확하게 침점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특히 동양인,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인, 북한과 한국,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너무 세밀하게 정확하게 침을 놨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침점을 찾아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계신 한 50여 명의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자신감을 갖고 그 부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스티커 침을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제 20쪽을 보도록 할게요. 스티커 침, 우리 이 침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침을 이제 귀에다 침을 놓는데 이 침의 장점이 있는데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침은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도 그랬지만은 침을 놓는데 귀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많이 잘렸었죠. 귀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 중에서도 귀가
상처가 나서 다쳐서 귀 쪽을 많이 수술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있으세요, 가끔. 그러신 분들도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쪽에 이제 그 생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초보자시잖아요. 여기서 여러 번 나 보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초보자신데 이 초보자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어머 어떡해. 내가 침을 놨는데 이 사람 잘못되면 어떡해. 그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다는 게 초보자가 안심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가 배우기가 쉬워요. 어떻게 쉽냐? 아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기사진 하나 올렸죠. 그 안에 태아 있는 거. 그 기사진을 올렸듯이 똑같아요. 태아가 거꾸로 있는 모습이랑 내 귀랑 똑같아요. 그러면 태아가 거꾸로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가 머리일까요? 거꾸로 있으니까 귓볼. 우리가 말하는 귓볼이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애가 뱃속에서 어떻게 있죠? 손과 발을 잡고 있죠. 손과 발을 잡고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허리를 구겨서 이런 모습으로 있잖아요. 아까 그 마지막 사진에서처럼. 그러니까 침점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밑에는 머리고 이쪽에 연결되는 그 부위는 손과 다리가 돼서 손을 잡고 있고 몸을 숙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오장육부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수지침 가장 편하죠. 어떻게 보면 손바닥 항상 피니까. 수지침 머리 혈이 어디고 간이 어디고 위가 어디고 맨날 들어도 매번 잊어버리지 않으시나요? 저는 매번 잊어버리거든요. 족침도 마찬가지. 해도 매번 잊어버려. 근데 이 침은 우리 아기 모양하고 똑같아 보니까 정확한 침점은 잘 모르겠지만 대충은 아는 거야. 아, 이쪽 머리네. 머리가 좀 이상하다. 어머, 팔이 왜 이래? 이쪽이 다리라고 그랬는데? 어머, 이쪽이 무릎이래. 이쪽은 오장육부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른 평소의 것과 다르다면 그쪽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기가 되게 쉽죠. 그리고 저희가 8주 정도 할 건데 1시간씩 8주. 한 8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을 한꺼번에 다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건 한 8시간? 그래서 10시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치료 효과가 정말 커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수지침인데 수지침을 놨어요. 수지침을 놨는데 이게 수지침에 배가 아파서 배 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놨어요. 그러면 이 배에 해당되는 그 침점이 손끝에 났겠죠? 손에 났는데 이게 바로 배로 갈까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통해서 갈까요? 당연히 머리를 통해서 가겠죠. 그러면 모든 족침을 놓든 배에다 놓는 복침을 놓든 코침을 놓든 머리에 놓는 두침을 놓든 이건 다 머리를 통과한 다음에 그 해당되는 장기로 가는 거네요. 다시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러면 어떤 게 효과가 가장 빠를까? 머리랑 가장 가까운 침이 효과적으로 가장 이 사람한테 효과가 있겠다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머리랑 가장 가까워? 그럼 머리에 직접 놓으면 되겠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머리에 직접 놓으실 만한 용기가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베테랑이 아니면 제 머리를 함부로 놔주지는
맡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침을 이제 TV라든지 가끔 한의원에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깊게 놓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머리에 있는 이제 머리를 통과해서 안으로 침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깊게, 그러니까 머리 내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현대에 뭐 이렇게 3D로 이렇게 머리를 봐가면서 넣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오직 촉각 하나만으로, 그분의 경험 하나만으로 내 몸을 맡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아시다시피 머리 쪽에 약간의 문제만 생겨도 너무 큰 고통을 따르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두침은 너무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쉽게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머리에 가장 가까운 점은 결국은 어디다? 귀다. 그리고 사람 모양과 똑같다. 그래서 이 침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3가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침의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자동 보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보사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즘에 이제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게 심혈관 질환이죠. 심혈관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혈압이에요. 우리가 혈압을 쉽게 말하면 고혈압만 생각하는데 저혈압이 사실 더 위험한 거 아시죠? 근데 고혈압과 저혈압. 고혈압은 뭐예요? 평균 혈압보다 높은 게 고혈압이고 평균보다 낮은 게 저혈압이죠. 평균 유지를 해야 되는 것보다 너무 높게 계속 올라가면 고혈압, 너무 낮아.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피를 흘려 보내지를 못해. 그럼 저혈압이죠. 그런데 침은, 근데 고혈압 약과 저혈압 약은 다릅니다. 그럼 침은 어떠냐? 침은 어떠냐? 침은 고혈압 침과 저혈압 침이 같습니다. 왜? 이 혈압뿐만이 아니라 갑상선도 똑같아요. 갑상선 항진증이 있고 저하증이 있는데 갑상선 항진과 저하는 둘 다 뭘 원한다? 표준을 원한다. 그런 증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동 보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침은 자동으로 보할 건 보하고 사할 건 차한다. 그게 자동 보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상선 항진증에 놓는 침과 갑상선 저하증에 놓는 침은 같다. 고혈압에 놓는 침과 저혈압에 놓는 침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자동 보사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네 번째는 치료가 간편하다. 침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침은 대부분 T침으로 놓습니다. 일회용 침입니다. 일회용 침을 놓는데 이 일회용 침은 핀셋과 이 침만 있으면 돼요. 침을 한번 놓고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 떼서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침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염려되는 게 위생적인 거잖아요. 침을 한번 놓고 내 귀에 놓고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간단하죠. 귀만 내밀면 되니까. 근데 이럴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밤 너무 늦게 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혹시 밤에는 우리 아이들도 열이 많이 나듯이 밤에 사람의 체온이 새벽녘에는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밤에는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도 놓지 않습니다. 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위험 상황에 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약 처방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5번째 치매 특징 중에 하나는 고통이 없다. 이 부분을 놓고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무슨 고통이 없어. 고통이 없는 건 아니고 적습니다. 이 침은 1m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좀 따끔하죠. 근데 자기 몸이 안 좋은 부위는 좀 많이 아플 수도 있지만 글쎄요. 우리가 맞는 다른 전신침보다는 훨씬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을만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앞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비용이 저렴합니다. 의료기상과에서 가서 핀셋과 T침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 응급조치로 저도 이제 매번 이렇게 놔두는데 저희 애들도 평소에는 침을 안 맞아요. 근데 본인이 너무 아프면 와요. 침 놔달라고. 근데 그 침값이 너무 비싸면 제가 놓기가 힘들겠죠. 근데 너무 저렴하고 놓기가 쉽기 때문에 침을 놔줘서 잘난 척을 합니다. 제가 한 번씩. 그 다음에 7번째.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귀 모양은 사람의 모양과 똑같아요. 우리를 축소해는 어린아이, 태아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심장 질환, 아니 심장 말고 가장 큰 귓볼을 볼게요. 머리에 관한 질환을 몇 개나 알고 계시나요? 이쪽에 많이 아시는 분? 그럼 머리 전문 그 의사들은 과연 몇 개나 알고 있을까요? 머리가 너무 아파. 왼쪽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왼쪽에서 가운데에서 약간 밑에. 아니, 거기서 약간 위에.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쪽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지 못합니다. CT를 찍거나 그래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단지 해부를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런데 머리 아프다고 우리가 해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귀를 보면은 어느 부위인지는 나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 MRI 찍지 않았기 때문에. CT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해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귀를 보면은요. 아주 신기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귀의 일정 부분이 변화가 생겨 있어요. 여기구나.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네. 머리에 그쪽에 침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쪽에 두통이 사라지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침은 너무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비전도 있는 거죠. 심장질환, 우리가 아는 심장질환 많지 않잖아요. 협심증, 혈압, 당뇨, 그다음에 부정맥, 그렇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아주 흔한 질병만 아는데 그렇지 않고 알지 이름 모를 병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무슨 병명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침을 놓다 보니까 비전이 무궁무진한 거죠. 이 침은 다시 말하면 대체의학이에요. 병원에서는 예를 들면은 어느 부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떼버리죠. 저는 갑상선이 아니라 편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절기 때는 편도가 너무 잘 부어요. 이제 기온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러면 병원에 가면 어떡해요? 열이 너무 많이 나시잖아요. 그냥 편도 별로 필요 없어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편도를 제거해버리죠. 제거하자고 권유를 하죠. 그럼 의학 상식이 없거나 모르신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열만 나면 39도, 40도씩 나요. 그럼 없애는 게 좋을까요? 그럼요. 안 그러면 머리 그렇게 높게 나면 머리에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편도가 없어도 괜찮아요. 요즘엔 편도 뗀 사람 되게 많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데노이드 떼도 돼요. 이제 그러면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의사를 믿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면서 이제 의사의 손길을 쳐다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의학이라고 하면, 현대의학은 문제가 생기면 제거를 해버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궁에 물혹이 계속 생겨요. 제 자궁에 물혹이 30cm래요. 어떡해요? 그럼 의사가 내일 전화하실 거예요? 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죠. 아, 이제 곧 폐경 되시잖아요. 이거 없애면 괜찮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떼죠. 떼면은 예를 들면 자궁을 떼버려. 그러면 자궁에 관한 질환은 다시는 생기지 않아요. 편도를 떼버려. 편도에 관한 질환은 다시는 생기지 않아요. 왜? 없으니까. 대신 편도나 자궁이 해야 될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고칠 수도 없어요. 없으니까. 없는데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있으면서 내 면역력을 키우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게 대체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필요한 장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대체의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좀 서론을 좀 길었고요. 이제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 일단 침을 놓으려면요. 귀를 일단 귀 사진을 보시든 옆에 있는 사람 귀를 보든 우리 아이의 귀를 자고 있는 아이의 귀를 보든 이렇게 한번 귀를 봐보세요. 실물을 보면은 그 귀에 경계면이 있을 거야. 그 경계면이 바로 침점입니다. 그리고 귀에 어떤 평평한 부분의 가운데, 한가운데가 바로 침점입니다.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능선의 끝도 침점입니다. 그리고 능선과 능선이 만나는 것도 침점입니다. 그리고 귀를 보니까 변화가 생겼어요. 그것도 침점입니다. 가장 높은 곳도 침점이고요. 가장 낮은 곳도 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침점이고요. 이 침을 놓을 때 가장 잘 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잘 놓는 사람. 한마디로 감이, 느낌, 필이 뛰어난 사람이 되게 잘 나요. 왜? 귀를 보면은 변화가 생긴 걸 그냥 알아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감각이 뛰어나시면서 젓가락질을 잘하고 다시 말하면 손의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침을 되게 잘 놓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필이 있어야죠. 느낌. 이 사람 귀가 변화가 생기고 울룩불룩 뽀드락지도 나고 그랬는데 내 거 아니라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침 못 나요. 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일단 없거든요. 이 침도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 잘 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같이 하는 형제고, 이제 그랬을 때, 나의 파트너고, 나의 스폰서고, 그랬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애틋한 게 생기면서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 하겠다는 그런 사랑이 생기면서 훨씬 침을 잘 놓습니다. 훨씬 더 잘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가슴이 아팠구나. 이래서 자꾸 머리가 아프다겠네. 어떡해.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면서 침을 훨씬 더 잘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놓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필이에요. 느낌이에요. 감이에요. 그럼 감에 가장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눈으로 봐야죠. 시각적인 거. 그 다음에 청각적인 거. 그 다음에 촉각. 만져봐. 만져봤는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촉각적인 거. 그 다음 4번째 후각적인 거.
기도 약간 냄새가 날 부분도 있겠죠? 그다음에 미각적인 거. 우리가 말하는 이걸 이제 오감이라고 그러죠. 이 오감을 총동원해서 하는 게 필입니다. 이 느낌으로, 이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일단 이 팀을 잘 놀 우수 장학생이 될 자격을 갖추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쩌면 8주만 하고도 아무나 다침을 놔줄 수도 있어요. 아니, 오늘 하루만 하고도 다른 사람한테 1년 이상 배운 사람보다 더 잘 노실 수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귀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귀를 보면은요, 건강히 보여요. 아까 제가 기사진 몇 개 올려드린 거 혹시 보셨죠? 그 기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귀가 정말 예뻐요. 왜? 어린아이 귀거든요. 중학교 2학년 정도의 귀라고 저는 들었어요. 이 귀가 너무 예쁜데 이 귀를 볼 때 침점 제가 표시해놨지만 침점을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세요. 이 아이의 분위기를 쫙 보면 어떤가요? 정정모 사장님, 이 귀가 어때요? 색깔이? 분위기가? 아이의 귀의 분위기가 골고루죠. 네, 그리고 소리 차단을 켜서 말씀하셔요. 제가 부르면 대답 좀 해주세요. 아셨죠? 이 아이의 귀를 보면은 귀 전체의 피부 상태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보송보송 털도 있죠. 그리고 귀 전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신체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올린 귀 사진을 이제 바로 보기는 좀 힘들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보시면 제일 첫 사진 볼게요. 이 아이 교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의 밑에 귓볼이 있죠. 귓볼 보시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 이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커. 그런 분들은 뭐다? 실제로 머리가 크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이 뭐가 좋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머리가 크신 분이 천재도 있지만 머리가 크신 분이 바보도 있어요. 바보와 천재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라고 했죠. 아시다시피 이제 머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니까 이게 크신 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칭찬 아시죠? 머리가 참 좋다라고 얘기하시면 거의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귓볼 바로 위에 구멍이 밑에 있죠. 바로 밑에 쪽에 이 구멍의 한 가운데가 바로 심장점이에요. 하트. 근데 심장은 빨갛죠. 이 심장, 이 부위가 넓으신 분이 있고 좁으신 분이 있습니다. 넓으신 분은 김미석 사장님 마음이 어떨까요? 넓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깊으신 분이 있고 낮으신 분이 있어요. 깊으신 분은 마음이 좀 깊고요. 낮으신 분은 마음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 꼬마애를 이렇게 보면은 귓구멍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조금 보이죠. 보통의 사람은 이렇게 조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환하게, 완전히 훤히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훤하게 보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아무리 그 사람을 알고 싶어도 막을 한번 싸고 계신 분이에요.
잘 모른다는 거죠. 대신 그분의 장점은 다른 사람 말을 옮기지도 않아요. 귓구멍이 훤히 보이시는 분들은 많은 케이스가 있잖아. 그거 비밀인데 누가 이렇대 얘기하면은 비밀인데 해가면서까지 옮기는 케이스가 많아요. 좀 보면서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제 귀가 절대 안 보이시는 분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모든 건 다 내 안에서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스트레스 풀고 사세요. 누구 한 명이라도 마음에 있는 그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자기의 이런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당신이 알아주다니 그러면서 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보기는 좀 여기 귀 밑에 볼게요. 그 머리와 이쪽 얼굴 그 사이에 골이 있습니다. 이 골이 넓으신 분이 있고 좁으신 분이 있어요. 옆자리 한번 봐보세요. 넓으신 분도 있고 좁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적당하죠.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죠. 넓으신 분들은 이 골이 옆에까지 이렇게 훤히 열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남성분들이 그렇습니다. 남성분들이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분이 이제 한마디로 배포가 커요. 잘 쓰십니다. 비즈니스 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넓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이게 되게 좁아요. 좁아야 해요. 이 좁으신 분들은 되게 알뜰하세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밖에서 이제 쓸 때는 팍팍 쓰고 여자분들까지 넓으면 집안에 남아놓는 게 없어요. 여자분들은 알뜰하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좁은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가끔 남자분들이 동전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정말 알뜰하세요. 남자분이 가계부 쓰세요. 남자분이 1,000원짜리 하나까지 다 계산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관리를 보통 남자분들이 하시죠. 여자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꼭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그런 특징. 그래서 아주 좁으신 분들과 밥을 드실 때는 그냥 더치페이를 하시든지 내 지갑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분한테 서운해 하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왜? 그분의 천성이니까. 그분의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마음이 넓으신 분들은 내가 뭘 좀 잘못을 해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죠. 근데 좁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심혈관 쪽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그쪽이 이제 약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귓볼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침점 하나 하고 갈게요.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심장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심장점이 어디냐면 심장하고 써있죠. 귓볼 있는데 한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 귀를 봐보세요. 가족의 귀를 보시면 이거 평면이라고 봤을 때 이 평면의 정중앙 이 까맣게 찍힌 이 점이 바로 심장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심장점이고요. 심장은 이제 우리가 음양이라고 그러는데 배꼽 위에 있는 양은 심장이고요. 배꼽 밑에 있는 음은 바로 심장, 콩팥이라는 겁니다. 이 심장점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다른 부위가 다 망가져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는 죽어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뇌사일 뿐이지 이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심장이 멈추면 사망 선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바로 이 심장점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 옆장을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이 심장점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보면은 한 사람은 귓구멍이 다 보이고 한 사람은 잘 안 보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걸 이해를 하셨죠? 한 사람은 안 보이고요. 한 사람은 귓구멍이 보이는데 심장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